자, 이제 10번 문제를 보시면 아래 사례를 이용해서 기말 제품 제거액을 예산하면 얼마니라고 물었습니다. 제공품 계정부터 그림 보면 이게 되겠지.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제공품 계정 차면 첫 번째 뭐를 하지? 기초 제공품. 대변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 밑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리고 뭐 들어갑니까? 제품 제조원가 플러스 뭐라고 그랬죠? 기초 제품 마이너스 기말 제품 마이너스 기말 제품 이렇게 되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돼요. 자, 집어넣으시면 뭐가 나와 있을까?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감수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만 원 나와 있죠. 아무 숫자나 집어보자. 50만 원만 차이 나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감수액이 50만 원이래요. 기초가 만약에 여러분이 봐요. 기초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 그래 헷갈리면 70만 원만 할게요. 70만 원. 기초가 70이면 기말은 50만 원만큼 감수했죠, 그쵸?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만 원. 다른 숫자 집어넣어도 괜찮아. 무조건 차이가 얼마 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50만 원 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월 총 제조가 150만 원. 여러분 얘 세 가지 들여줄게 150. 그러면 차량 끼우면 얼마 나오지? 220. 대변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220. 그럼 20만 원 빼면 얼마가 될까? 200. 그쵸? 저기에다가 기말 제품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40만 원. 그리고 매출 원가는 얼마? 1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X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전기 기말 제품이라서 이거 기초로 맞다 미안해라. 전기 기말 제품 제거액이니까 단계는 뭐가 되는 거지? 기초가 되는 거죠. 단계는 기초가 되는 거야. 큰일 났네. 여기 얼마 들어가는 거죠? 40만 원. 물음이 기말 제품을 물었으니까 얘가 X죠, 그쵸? X 이렇게 되는 거죠. 240, 180의 차이가 얼마 나오지? 60만 원 나오죠. 60만 원. 답은 2번.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걸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 돈 받지 않고 그냥 제공해 주는 거지. 여러분이 봐요. 식당에서 밥을 혜경이한테 공짜로 주고 혜경아 부가세는 내고 가라. 이게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사업의 포괄적 양도도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3번은 뭐니?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자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사용하거나 그 유지를 위해서 사용 소비하는 경우 이거 뭐지? 간주 공급 중에서 자가 공급 중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답은 3번 과세 대상 맞습니다. 4번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거 담보 제공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12번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고 하죠. 사업장별 과세 원칙.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을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 맞습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맞아요. 영리 목적과 무관하다고 그랬죠.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명의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4번이 틀렸어요. 우리 실질 과세 원칙에 의해서 명의와 실질 귀속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틀린 것은 4번. 13번. 대손세 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지금 문제는 110표 문제를 봤더니 법인세법이 없네? 그치? 15번이 있구나. 한 문제. 대손세 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대손세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 세계에서 공제한다. 맞아요. 여러분 대손세 공제는 예정 때는 안 돼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써놓은 것처럼 예정 때는 안 되고 언제만 된다고요? 확정 때만 되는 겁니다. 확정 때만. 1, 2번 맞고요. 동그라미 3번에 대손세 공제를 받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대손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계 가산해서 수정 신고해야 된다. 3번 틀렸네요. 여러분 대손 금액을 회수했을 때 받았을 때는 그치? 받은 과세기간 매출세계 가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어요. 대손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수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해서 수정신고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3번이 틀렸고요. 대손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8번 대손세액가감란의 마이너스에서 세금을 줄였어야 되는데 깜빡한 거예요. 담당자가. 다시 한번요. 8번 대손세액가감란의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어서 세금을 줄였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깜빡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경정청구하면 된다고요. 경정청구. 수정신고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수정신고는 세금을 냈어. 근데 너무 적게 낸 거야. 그래서 더 내는 걸 수정신고라는 말 쓰는 거고요. 경정청구는 뭐예요? 세금을 냈는데 너무 많이 낸 거야.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경정청구가 되는 겁니다. 14번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30만원 이하의 금액. 여러분 육아수당은 6세 이하 자녀 맞죠? 네. 얼마까지 비과세지? 20만원까지만 비과세예요. 20만원까지. 다시 한번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맞아요. 근데 20만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식사대 20만원까지 맞죠? 네,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받는 급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보험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 사용자는 회사를 우리가 사용자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부담을 해주는 거 당연히 비과세 맞죠. 여러분들 월급 탈 때 회사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거 반반 부담을 해주시기 그걸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라는 말 쓰는 거예요.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거 비과세 맞습니다. 15번 법인세법상 결산 시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송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 신고조정이라고 하죠. 신고조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산 시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송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신고조정. 신고조정이 가장 대표적인 게 승용차의 감가상각비하고 2번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무조건 신고조정 해줘야 돼요. 분기 안 하면 또 불러줄게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하나 더 불러줄게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준비금. 조세특례 제한법상 준비금.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랑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상 준비금. 뭐 연구비 인력개발비 준비금 안 써도 돼. 연구비 인력개발비 준비금, 기술개발 준비금 뭐 이런 준비금들이 있어요. 신고 조정을 통해서 반드시 송금으로 산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죠.